네, 한겨울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하나둘 꽃 피우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으로 찾아오는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란히 발을 맞춰볼 저는 진행의 장아주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성공의 종소리 울리러 가볼까요?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56.8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역시 미국의 견조한 경제 흐름을 또 한 번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CEO 기조연설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였죠. 3%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장에서 1%대 강세 마감해줬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또 한 번 10만 달러를 돌파해줬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나오던 비트코인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랠리가 또 한 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월에 FOMC를 앞두고 또 한 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특히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을 통해서 1월에 FOMC 결과가 더욱더 확실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 저희와 함께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의 X의 결제 시스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명 X페이먼트죠. 현재 미국 전역 39개 주에서 이미 승인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X머니가 도입된 시점부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스페이스X가 테더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추측에 또 한 번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조 5,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작년부터 대장주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또 한 번 상승을 견인했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올해는 트럼프 당선인의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기관들의 유입세로 인해서 더 큰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세 가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그날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분위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코인 시세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공식 인정해줬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3%대 플러스권에 안착해주면서 10만 달러를 돌파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재 1%대 강세, 그리고 리플도 0.37%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간 수익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익코인은 약간의 조정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대 마이너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 토큰 내에서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현재는 플러스 1%를 상승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0.35%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상승장도 하락장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제대로 된 길을 찾으셔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정확한 분석으로 우리들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시는 퍼즈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정리한 거를 듣고
네, 잘 고민하셔가지고 매매 전략만 세우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저희 24시간 기준으로 또 비트코인이 3%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제가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퍼즈님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렇게 또 한번 10만 달러를 돌파해 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떨어져도 제가 뭐 아무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올라가도 네. 그러니까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제가 시간 되면 이따 맨 마지막에 비트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파동상 하락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고작 요거를 수익 가져가려고 지금 코인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앞으로 갈 길은 머니까 좀 차분히 좀 진정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올라서 어떡하지 하면 팔지 말아야 할 때 팔아버리는 네. 줄 때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좀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뭐 올라간다고 막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또 떨어진다고 한들 당장 내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진다고 한들 너무 이렇게 이제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비트코인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네. 이거를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어제 원래 오늘 뭘 하려고 했었냐면 차트는 왜 맞는가? 차트는 왜 맞는가? 네. 차트는 왜 들어맞는가? 사실 기영이 손 그리듯이 네, 차트가 뭐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통계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차트가 왜 맞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서 오늘 좀 다룰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 채널에서 다루던가 하고 제가 이제 업비트나 뭐 비썸 요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유의 종목, 주의 종목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데 최근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유의 종목은 뭐고 주의 종목은 뭔가 그리고 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을 비껴나가려면 사실 주의는 별로 심각한 건 아니에요. 네. 주의는 괜찮은데 유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 상폐가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그리고 뭐 피해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코인은 이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는 어제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건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비트코인 골드예요. 네. 그래서 상패 공지가 떴죠. 1월 23일 날 이제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맞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상패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근데 얘기- 비트코인 골드는 왜 갑자기 저렇게 상패 유의 종목으로 뜬 거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네. 그 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있던 코인이었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좀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 네. 보면은 이렇게 유의 종목에서 상패가 결정된 건 이렇게 뜹니다. 바로.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옆에 유의, 주의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얘는 옆에 있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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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주의한 다음에 옆에 왜 주의인지도 써 있어요. 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패 공지가 떴었는데 지금 그래서 상패 공지가 떴기 때문에 사실 그 주의도 같이 뜬 건데 그 상패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하락한 뒤에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상패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코인들이 꽤 많아요. 데드캣 바운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에서도 상패한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좀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런 걸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전에 저런 거 한번 들어갔다가 정말 큰 코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비트코인 골드도 하루 만에 막 200% 넘게 데드캣 바운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코인들은 어쨌든 현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자산이 아무리 떨어져도 0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는 0이 돼요. 상패돼서 현금화하지 못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들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그래도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요거는 업비트 UI인 거고 비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썸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300피트 네트워크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지원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얘도 이렇게 유의, 얘는 빅스콘인데 이렇게 유의, 그다음에 여기도 주의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피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네. 여기 관계자를 제가 실제로 만나봤었거든요. 오,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네 해서 그 이제 빗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유의 종목은 뭐고 주의 종목 뭔지 제가 이제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유의 종목은 뭐냐면 이제 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데 요 뭐 때문에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잘 안 해주긴 해요. 네, 근데 근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유의 종목은 단순히 주의 같은 경우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많이 올랐어. 거래량이 늘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조금 뭐 입금량이 늘었어. 약간 이런 거라면 네. 유의 종목 같은 경우에 얘 위험해요. 상장 폐지 직전이야 이런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유의 종목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해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이런 식으로 유의가 붙는 거고 그런 다음에 유의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닥사가 다 똑같아요. 네, 빗썸에도 들어가니까 내용이 아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기술 및 보안이 괜찮냐, 뭐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냐, 그다음에 기타 심사 요건인데.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거래소 마음대로인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뭔가 그냥 말만 저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불친절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로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하진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피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12월 9일 날 처음으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유의 종목이 지정된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요거를 상장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보통 다 저렇게 기간을 정해주던데 좀 기간을 정해주는 이유는 그동안 뭐 자금을 좀 챙겨주세요 이런 뜻인가요?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챙겨주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좀 빨리 회수를 해라. 네. 상장 폐지 직전이니까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는 그래서 건가요?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요 유의 종목 뭐냐면 요 코인 프로젝트한테 소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너네가 소명을 제대로 하면 유의를 풀어줄게. 만약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패야. 요 기간이에요. 물론 그 투자자들한테도 요 마음의 정비나 안 그러면 네. 정리나 이런 걸 하라고 주는 거기도 한데 근데 원래 이제 얘네들 명목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인데 그냥 뭐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피셜이에요. 그럼 보면은 이제 거래량들이 죽은 코인들이 있어요. 네. 거래량들이 죽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면 갑자기 그 코인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해요. 급등한다거나 네. 뭐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유의 종목을 또 풀어줘. 일부러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사실 상폐하면은 그 손해를 보는 건 투자자들이거든요. 그쵸. 애초에 상장시킬 때 제대로 된 코인을 상장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장하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확 늘잖아요. 그날 엄청 급등하죠. 네, 그래서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유리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많이 얻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무 코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냥 이상한 코인이라도 다 상장시켜서 거래량 펌핑되고 그 수수료 거래소는 다 수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폐가 되면 투자자들만 손실을 보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코인 세금을 거두기 전에 이러한 것부터 좀 잘 정비가 돼서 투자자 보호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이거는 뭐 제 내피셜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의를 먼저 지정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상폐할지 말지 결정해서 요 상폐 결정하면 이것도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상폐되는 건 확정인데 이때까지 뭐 팔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출금은 이때까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도 출금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리고 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50% 이상의 등락이 일어난 경우에 주의를 붙여요. 근데 50% 이상 등락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사실. 네. 네, 근데 주의하라 이거예요.
거래량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도 주의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입금량이 늘어도 주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 코인맥 마켓캡 기준에서 이거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가 나면은 주의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프가 만약에 5% 이상 끼잖아요. 그럼 네. 거의 모든 코인이 동시에 다 김프가 끼는데, 그러면 업비트에 있는 모든 종목에 주의가 붙어 있는 경우도 생겨요. 이번에 그럼 혹시 개헌빔 때 다 주의가 붙었었나요? 네, 그렇죠. 오. 네, 전부 다 주의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김프가 전체적으로 낀 거니까 주의가 굳이 필요가 없죠. 네.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주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유가 다 써 있어요. 글로벌 시세와 20% 이상 가격 차이 발생을 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을 확인하시고 아 요런 주의는 굳이 중요하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정도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사실 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네. 유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유예가 훨씬 위험한 거네요. 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의 종목이 지정될 코인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요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스팀 달러, 얘도 상패가 확정됐죠? 네. 자, 이런 코인들을 피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 돼요. 아,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공부를 하면 되나요? 펀더멘탈까지만 아니어도 네. 자, 스팀 달러를 한번 볼게요. 스팀 달러는 뒤에 달러가 붙어 있죠. 네. 왜 달러가 붙어 있을 거?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 만들어진 의도가 딱 1달러랑 딱 연동되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2.76이요. 네, 2.76달러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스팀 달러는 예전부터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왜 그러냐면 스팀 달러를 사놓고 스팀이 일을 못하거나 망해야지만 얘가 1달러로 안 가는 거잖아요. 오. 만약에 스팀이 일을 잘해. 그러면 얘는 1달러로 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럼 이런 코인을 뭐하러 투자하냐 이거죠. 네, 그리고 애초에 1달러랑 패깅되어 있는데 1달러가 아니고 2달러, 3달러로 올라가는 코인을 굳이 왜 사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만 공부해도 사실 좀 피해 나갈 수 있는데, 네, 뭐 물론 뭐 공부하기 싫으실 수도 있고, 나 반짝반짝거리는 거 해야 되는데 매매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알아보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거는 뭐 확실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요런 코인들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단타하실 때도 거르는 게 좋아요. 뭐냐면 국내 거래소에 거래량이 몰빵되어 있는 코인들은 거르면 좋아요.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비싼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99.8%예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후업인데 후업이에서만 이제 거래가 추가적으로 되고 거의 없죠. 사실 거래량이라고 할 만한 게. 네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다르고. 네. 그래서 얘는 업비트에서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 종목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만약에 스팀 달러가 유의 종목 돼서 상폐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그냥 어디에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저런 걸 김치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내 거래소에 이제 거래량 비중이 높은 걸 김치코인이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바이낸스에는 상장돼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돼도 바이낸스에 보내가지고 다시 리플로 바꿔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안 그러면 뭐 태도를 바꿔 들어온다거나 어쨌든 현금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 거래소에만 되어 있으면 이걸 현금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스팀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안 털면 그냥 얘 영원됩니다. 빵원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유의 종목이 될지 안 될지 물론 막 다른 거래소에 다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건 유의 종목이 될 가능성도 적겠죠 이미. 네. 근데 어쨌든 그 최소한 바이낸스 정도에만 상장되어 있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반짝반짝 거려도 네. 네 매매를 그 정도는 확인하고 이제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궁금한데 예를 들면 최근에 웨이브 같은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는 상장 폐지가 되고 또 뭐 업비트에서는 상장 폐지가 안 되면서 업비트에 있는 웨이브가 하루 만에 막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럼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패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네. 그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한 다음에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그렇게 털어낼 건지. 거래소별로 차등으로 이렇게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도 꽤 많은 거예요. 네, 요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골드는 비싸면서 상패를 안 시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닥사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 거래소들끼리 약간 척진지가 오래됐어요. 이거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네, 이게 위믹스 사태 때문에 위믹스가 전체적으로 다 황폐시킨 다음에 몇몇 거래소만 상장을 다시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들끼리 서로 같이 이렇게 상장시키고 상폐시키자 약간 이런 식이었다가 네. 서로 척을 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다른 식으로 다르게 상장시키고 다르게 상폐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좀 더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럴 때마다 좀 잘 보고 유의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국내 거래소에서만 많이 거래되는 애들은 장투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타를 해도 괜찮지만 그러면 손절 라인까지 떨어져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는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빗썸에서의 거래량이 94%예요.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은 지금 측정이 되지도 않거든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측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랑 빗썸 하면 99%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나머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냥 상장이 안 돼 있어, 상장이 돼 있다 한들 거래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얘도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거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얘는 리플인데 네. 리플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막 김치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자, 바이낸스에서의 거래량이 10%예요. 그리고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한 9.5% 정도 돼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의 4%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분배돼서 나눠져 있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상장되어 있고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장투하시거나 혹은 매매를 하시면은 어쨌든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바이낸스나 뭐 바이빗, 뭐 비트겟 이런 데 보내가지고 충분히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보고 단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단타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럼 언제 알아보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시간 될 때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타도 하면 안 되는 코인이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정해놓고 단타를 하시는 게 제일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의 종목이 있고 주의 종목이 있는데 주의 종목은 크게 문제는 아니다. 네. 네, 유의 종목은 위험하다. 네, 인 거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어쨌든 빨랑 매도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유의 종목인데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이런 거는 건드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가려면 이제 최소 바이낸스에는 상장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좀 확인하셔야지 유의 종목을 피해 갈 수 있고 유의 종목이 된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좀 공부하시고 네,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의 종목, 유의 종목 중에서도 비트코인 골드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의 거래량이 99% 정도 되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 진짜 제대로 탈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자산이 0이 돼요. 다른 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원금 회복할 거라는 기대라도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원금 회복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제발 안 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퍼즈님과 함께 주의 종목 그리고 유의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위험한 코인을 피해가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 해 시작과 함께 우리 시장 굉장히 변화가 많죠. 암호화폐 시장에도 변화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우리 오늘의 코인 그리고 퍼즈님과 함께 한다면 좀 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남아 있죠. 바로 미국의 고용 상태를 알 수 있는 졸츠 보고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1월에 FOMC가 다가오는 만큼 다가오는 이런 경제 지표들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제 지표의 결과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저희 오늘의 코인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